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멘탈리즘을 통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마술을 선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스타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 프로그램에 생각을 합니다. 강호동 형님이랑 정말 오랫동안 한 6, 7년을 계속 많은 횟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마술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데뷔는 되게 오래전에 했지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기억하게 했던 거는 기존의 틀을 한번 깨보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마술을 배우시면 마술의 비밀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워드 서스턴의 3원칙은 가장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지 말 것. 당연하죠. 알려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친구들한테 덴마크 맞췄는데 비밀 알려줄까 이러면 바로 신비감 깨집니다. 절대 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마술을 2번 반복하지 말 것.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술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지 말 것입니다. 마술의 결과를 미리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워드 서스턴의 3원칙이라는 건데 저는 이 3원칙을 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굳이 이 원칙이 절대적일까라고 해서 저는 거꾸로 해봤죠. 저는 혹시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말할 때 조금 다른 말하기 방식을 취합니다. 마술을 할 때. 예를 들면 보통의 마술사들은 뭔가 이렇게 없앨 때 확 하고 이제 없앱니다. 슉 없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걸 없앨 겁니다. 라고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미리 얘기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과를 미리 얘기하니까 카메라가 좀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시청률이라는 게 있는데 순간 시청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분 단위로 끊어갖고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미리 결과를 얘기하니까 희한하게도 순간 시청률이 더 올라가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결과를 얘기하니까 내가 보는데 저게 진짜 사라진다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결과를 미리 얘기하는 방식을 취한 다음에 두 번째 도전했죠. 인간은 호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잖아요. 마술을 하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다시 해봐. 근데 다시 하라는 얘기는 그거 한 번 더 보면 나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응용을 해서 제가 어떤 물건을 없앤 다음에 이제 강호동 형님이 물어봅니다.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거 더 큰 건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네, 저는 그럼 더 큰 걸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사라지는 거를 더 크게 점층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맛을 더 기억해 주시고 더 이게 진짜 정말 마법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이 카드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도 한 장이 미리 뒤집어 놨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집어진 카드를 보는 순간 잠깐만 결과를 잠깐 뒤집어 놨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얘기한 카드라고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직업을 있든 간에 어떤 꿈이 있든 간에 어떤 직업 안에서 해서 안 돼야 될 거 혹은 해야 될 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룰이 절대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번 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이 훨씬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었고요.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을 하나 소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 연인 이벤트라는 거를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인 이벤트는 이제 공연 중간에 이제 프로포즈 이벤트예요. 남자분이 미리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저 뭐 여자친구랑 청혼을 여기 무대에서 하고 싶은데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지정석에 앉혀놓고 마술을 하는 척하면서 여자분을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마술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이제 남자 친구를 이제 저희 스태프분이 몰래 모셔놔서 저렇게 객석 뒤에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무대 뒤에 준비를 시키죠. 그다음에 이제 마술이 끝난 다음에 자 근데 여자분 제가 더 멋진 마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땅 하면 남자분이 마술로 빠밤 하고 나오면서 꽃다발을 딱 들고 노래에 이제 맞춰서 문이 열리네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장미꽃을 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게 연인 이벤트입니다. 정말 많은 커플들이 도전을 하셨죠. 한 10년 동안을 제가 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대박인 게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딱 이제 남자가 샥 나오잖아요. 샥 나오면 보통 제가 여자친구 표정을 딱 봅니다. 그럼 막 웁니다. 막 웁니다. 오빠 나
시집가나 봐 막 울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저는 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객석을 보잖아요. 관객석을 보면 이게 남자분이 나오는 순간 남자친구분들의 표정은 전부 다 불편한 표정을 저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여자 관객들 보잖아요. 같이 옵니다. 그게 신기해. 왜냐면 막 자기 일도 아닌데 감정이입이 막 되면서 막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공연이 잘 되는 거죠. 근데 남자분이 나오는데 가끔 제가 여자분을 이렇게 표정을 딱 보는데 여자분이 남자친구를 봐야 되는데 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봅니다. 그 남자분이 얘기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나 죄송한데요. 이 남자랑 사귀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사귄다고 혼자 착각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게 흔치 않을 일일 것 같은데 한 달을 공연을 하면요. 저희가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날의 공연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는 청첩장 인쇄장만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하고.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마지막 이야기는 2005년 12월에 어느 날이 있던 얘기입니다. 건국대학교 새천년 대강대항에서 있었고 객석은 1200석 정도에서 가득 찬 크리스마스 이브 전전날 정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죠. 막 객석이 막 아름답죠. 모든 연인들이 막 사랑해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러블리한 그 분위기에서 이제 연인 멘트가 나옵니다. 남자가 탁 나옵니다. 문이 열리네요. 탁 나오는데 남자가 이렇게 좀 잘생긴 겁니다. 좀 희한하게 남자분이 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러면 여자 관객분들이 어머 어떡해 이럽니다. 분위기가 더 이렇게 몰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분을 딱 봤습니다. 여자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잘 됐구나. 오케이 좋아 대박이네. 자 마이크 드릴게요. 자 남자분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네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죠. 자 여자분이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이 남자랑 결혼 못 하겠어요. 막 우는 겁니다. 저 생각했죠. 망했구나. 이거 망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객석 분위기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이거 뭐지? 저는 이제 프로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여자분이 한번 튕기는 게 또 매력이죠. 자, 다시 마이크. 자, 우선 남자분 다시 해볼까요? 자, 남자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분 마이크를 넘겼고 제가 계속 찔러댔습니다. 제발요,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여자분이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 죄송한데 이 남자랑 진짜 결혼 못 하겠어요. 막 우는 겁니다. 막 울고 저도 이거 뭐지? 객석도 이거 뭐지? 조용한 가운데 어떡하지 하는데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마이크를 뺏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도 얘기면 올해로 12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의 이야기가 어제 일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랑 3년 정도를 사귀었고 2번 정도를 프로포즈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절당한 이유는 이 친구가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같이 갔는데 지금 말기 암이랍니다. 제가 지금 간호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친구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남은 생이 내일이 될지 혹은 3개월이 될지 혹은 운이 좋아 더 긴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남은 생 동안 남자친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 있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를 걱정해서인지 제 청혼을 계속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객석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박수와 응원이 제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제 인생에 최현우 씨의 어떤 마술보다 가장 큰 마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그날에 저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객석도 여자분들도 너무 많이 울다가 한 10초 뒤인가요? 몇몇 남자분들이 일어나면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1200명이 모두가 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두 사람의 상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여자분은 더 많이 울고 그리고 여자분은 그리고 청혼을 허락하셨고 그 두 분은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결혼을 하셨고 저는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 여자분은 3개월 뒤에 돌아가셨죠. 이 일은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꾼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술이 더 이상 마법이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 매 순간이 기적 같은 순간이 곁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 기적을 저는 이 무대에서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 기적 속에서 희망을 갖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그 매 순간, 삶의 그 순간들이 기적 같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멋지게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청자분들 모두의 삶이 마술처럼 항상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